안녕하세요. 좋은 기운의 방향으로 이끌어드릴 행복한 방향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 남들은 재테크로 성공하는데 왜 나만 실패할까? 혹시 내 재물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재물운은 단순히 노력이나 운에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는 재물운을 높이는 열쇠 중 하나인 오행의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에너지가 조화를 이룰 때 돈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기회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재물운이 막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 번 다시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시간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왜 재테크에 도전할 때마다 실패하거나 좋은 기회가 다가와도 이상하게 붙잡지 못할까요? 혹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번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 있나요? 이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행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기회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재물운이 막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첫걸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당신의 재물운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목의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은 창의력과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면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를 현실로 바꿀 추진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목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주변에서 기회가 지나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저 기회를 왜 내가 못 봤을까? 그때 그 일을 잡았더라면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이렇게 후회로 남는 일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목이 과도하면 욕심이 과해져 여기저기 손을 대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을 벌이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대책 없는 창업, 무리한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은 결국 목의 균형이 깨진 결과입니다. 목은 기회를 보고 잡는 힘도 있지만 그 기회를 과하게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활용할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다음은 화의 기운입니다. 화는 추진력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화의 기운이 충분하면 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재테크에 성공하고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화가 부족하면 어떨까요? 해야지 말만 하다가 시간만 허비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기회는 당신을 지나쳐가고 남들은 성공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반면 화가 과도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넘치는 열정이 충동적인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할 거라며요. 무작정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화의 기운은 의욕을 일으키지만 그것이 균형을 잃으면 재물을 불태워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제 토의 기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는 안정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토가 적절하면 재물이 튼튼한 기반 위에 쌓이게 됩니다. 돈이 모이고
자산이 안정적으로 늘어나죠. 하지만 토가 부족하면 돈이 들어와도 빠르게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모이는 게 없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토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토가 과도하면 지나친 안정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안정적이니까 위험하게 나서지 말자라는 태도로 기회를 전부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결국 돈이 들어올 통로마저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토는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지만 그 힘을 과도하게 의지해서는 새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금은 실질적인 부와 돈을 모으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금의 기운이 충분하다면 당신은 돈을 벌 기회를 빠르게 알아보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앞에 돈이 될 만한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잡지 못합니다. 또한 돈을 벌어도 모으기가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면 금이 과도하면 탐욕과 이기심이 커지고 관계마저 망가지게 됩니다. 더를 외치며 욕심만 부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입습니다. 금의 기운은 돈을 모으는 힘이지만 과도하게 되면 그 돈이 삶을 지배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수의 기운입니다. 수는 지혜와 장기적인 계획을 상징합니다. 수가 적절하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돈이 안정적으로 불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수가 부족하면 재정 계획이 부실해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태도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수가 과도하면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지고 걱정만 쌓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결국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수는 지혜와 신중함을 주지만 그것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행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오행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삶은 기회와 성장을 잃고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정체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의 가장 큰 희생자는 재물운입니다. 지금 당신의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과도한 오행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균형을 찾는 것이 당신의 재물운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고 과도한 오행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재물운은 오늘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오행 균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만세력 어플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월일시를 입력하면 사주팔자를 기반으로 오행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사주에서 토가 과도하고 금과 화가 부족하다면 토를 억제하고 부족한 금과 화를 보완해야 합니다. 만세력으로 자신이 어떤 오행이 부족하고 과도한지 파악했다면 이제는 이를 채우고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실질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 환경 개선입니다. 오행의 기운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오행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생활 속에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이 부족하다면 집안에 화분을 두거나 나무로 된 가구를 배치하세요. 녹색 소품을 활용하고 숲속이나 공원 같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목의 기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화가 부족하다면 따뜻한 조명을 설치하거나 빨간색 소품을 활용해 보세요. 햇볕이 잘 드는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촛불 같은 불의 요소를 활용해
화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코가 부족하다면 흙으로 만든 도자기나 자연석을 집에 두고 황토색이나 베이지 계열의 인테리어를 활용하세요. 토는 안정감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금이 부족하다면 금속 소재의 소품을 활용하거나 하얀색 또는 은색 아이템을 집안에 배치하세요.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금속 장신구를 착용하면 금의 기운을 가까이 둘 수 있습니다. 수가 부족하다면 어항이나 물이 담긴 장식품을 집안에 놓아보세요. 집안 북쪽에 파란색 소품을 배치하면 수의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수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방위와 색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의 기운은 남쪽 방향과 연관됩니다. 남쪽에 밝은 조명이나 빨간색 소품을 배치하면 화의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금의 기운은 서쪽 방향에서 강해지므로 금속 장식품이나 흰색 소품을 서쪽에 배치하세요. 수의 기운은 북쪽 방향과 연관되니 이곳에 물과 관련된 장식 파란색 소품을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족한 오행에 맞는 색상의 옷을 입거나 관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오행의 기운을 서서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고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오행의 균형과 풍수는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함께 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성실한 태도,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재물운뿐만 아니라 모든 운의 흐름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부족한 오행을 확인하고 풍수를 통해 보완하려고 노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풍수와 오행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활용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현재 가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재물운을 높이는 첫걸음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환경을 정리하고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재물운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작은 힌트라도 얻으셨다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재물운과 삶의 균형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이 영상을 보시고 크게 열리길 기원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비밀과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